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걸 짧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시간에 이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실 지난 챕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있던 것들을 빨리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우터란 장비는 몇 계층 장비냐? 3계층 장비라 했죠? 네, 3계층. 3계층 장비다 보니까 라우터를 통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또 이렇게 분리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우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라우터도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네트워크 포트, 요 포트를 통해서 랜과 웬을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우리 회사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랜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사, 예, 서울, 대구 이렇게 지사를 연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웬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는 한 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렇게 3계층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라우터가 제일 하는 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패킷을 이렇게 보낼 때 라우터는 하나하나가 네트워크를 분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네트워크, 이쪽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른 경우에 이 패킷을 어떻게 이렇게 절체를 넘길 거냐는 거죠. 서로 다른 경로 가운데. 그럼 라우터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오는 애가 이쪽으로 올 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 경로를 결국 라우터는 결정해서 결국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이때 경로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뭐라 했죠? 네, 저희가 이 안에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 별로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적혀 있다 했죠. 마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포트별로 뭐죠? 단말에 맥 어드레스가 있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지지만, 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라우터는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서 패킷을 이렇게 목적지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냐 했자면, 라우팅 테이블에 봤을 때 이 라우팅 테이블이 패킷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라우팅 테이블을 본다 했죠. 이 라우팅 테이블 보는 걸 우리가 뭐라 했죠? 룩업이라 한다 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룩업을 하게 되는데,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라우팅 테이블을 얘가 딱 본다. 패킷 얘가 보낸 PC본이 보낸 라우터에 들어오면 얘가 지금 어디로 가려는지, 얘랑 통신하고 싶다 해보겠습니다. 150.150.4.10이랑 얘가 통신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게 서로 이제 다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보내면 얘는 어떠냐면, 얘는 보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서, 얘는 R2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R2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받으면, 얘는 목적지 가려고 하면 R3 방향으로 가야 되네. R3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봐서 라우팅 테이블에 매칭되는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게 뭐라고 했죠? 이 목적지 방향으로 보낸 이올 라우터로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방향 이올 라우터로 포워딩하는 게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매칭이 되면 목적지 방향의 넥스트 라우터로 전달한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 매칭이 안 된다면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했나? 드랍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한 집안이기 때문에, 한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을 책임지기 때문에 스위치는 어떻게 통신해 준다 했죠? 플러딩을 통해서 어떻게든 서로 간에 통신이 되게 해준다 하는 반면에, 그 라우터는 그렇지 않고 그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목적 주소가 매칭이 안 되면 다 패킷 드랍을 한다 했습니다. 자, 혹시 이까지 설명이 잘 이해 안 되시면 그 지난 챕터들을 한번 보시며 다시 한번 이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빨리 리뷰니까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알아야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지난 시간 거를 지금 빨리 리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는 결국 라우팅 테이블 이걸 보고 이걸 룩업 한다는 거죠. 이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 한다는 겁니다.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쭉 들어와 버리면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본다? 이 매칭이 되는지를 본다는 거죠. 맞는 게 있나? 맞으면 그쪽으로 포워딩을 하는데, 이때 포워딩을 어떻게 한다? 바로 목적지 방향에 누구로 보낸다고? 이올 라우터로, 방향에 이올 라우터, 넥스트홉 라우터라 했죠. 이올 라우터로 전달하는 게 바로 라우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 참고해서 본다 했습니다. 그럼 이 이올 라우터 이쪽을 이제 이올 라우터로 할 때 이 이올 라우터의 여기서 이쪽 보낼 때 이올 라우터 요 IP를 뭐라 했죠? 우리가 넥스트홉이라 했습니다. 넥스트홉. 우리가 이렇게 한 홉, 두 홉 이렇게 라우터를 홉이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IP를 넥스트홉이라 했고, 얘가 이렇게 해서 패킷이 이렇게 나가면 요것을
들어왔던 게 이쪽으로 넘길 때 이걸 출구 인터페이스에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 요 그림에는 S0-0-0이 그거고 여기서는 넥스트 오브 19168 2.2네요. 넥스트 오브 192.168 2.2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패키지 한다를 때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목적지 얘가 보내는 게 얘가 19168 3.0으로 가는 거라 하면 얘가 19168 3.0을 찾는 거죠. 3.0 3.0은 여기서는 S로 되어 있는 스태틱 이렇게 해서 앞쪽에 어떤 걸로 들어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 앞쪽에 어떻게 경로 들어왔나에 대해서 뭘 배웠죠? 예, 우리가 C하고 L 요게 뭐라 했죠? 예,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커넥티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이렉트 커넥티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C하고 L로 보인다 했죠. 그리고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이면 뭐 립이면 립, OSPF, OS, EIGRP면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이 라우팅 테이블 안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코드가 이거라 했습니다. 자, 이 라우팅 테이블에 요 코드별로 뭘 가지다 했죠? 고유한 뭐 우선순위 값에서 이쪽에 요 값을 뭐라 했죠? AD 값이라 했습니다. AD 값. 그래서 이 AD 값이 낮을수록 우선이라 했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메트릭이라고 해서 코스트 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목적지 주소 그리고 출구 인터페이스 다이렉트 연결된 건 넥스트업이 없겠죠. 자기 안에니까. 그래서 C는 넥스트업이 없고요. 자기 자신이니까 S 스태틱 나오면 넥스트업이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넥스트업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 AD 매트릭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참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결론적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요걸 이제 요 안에 이제 이렇게 해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이게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우터들이 결국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뭐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결국 라우터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최적의 경로를 그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립, OSPF, EIGRP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 현재는 거의 이제 OSPF가 거의 99%고 나머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어떠냐면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 만들어진 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들을 전달되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프로토콜이 라우티드. 얘는 ing면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라우팅 패킷 전달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고 얘는 라우티드 그것에서 실려서 가는 실제 목적 대상 데이터를 담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 IP 프로토콜들이 그거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라우팅 테이블이 우리가 어떻게 생성된다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배우고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설명을 드렸지만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단말이 연결돼 있으면 자, 요 라우터가 어떻게 되냐면 요 라우터에 인터페이스에 될 IP를 설정하고 뭘 한다면 했죠? 상태가 스테이터스가 업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바로 요 네트워크가 다이렉트 커넥티드로 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올라온다 했습니다. 이때 올라올 때 뭘로 C하고 L로 보인다 했죠? C는 얘가 연결된 네트워크 대역을 알려주고 L은 뭐냐면 이 라우터의 IP 주소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32비트 호스트 루트라 해서 자기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각 라우터들은 이렇게 IP를 설정하고 상태가 업이 돼 버리면 결국적으로 자기 이제 그 다이렉트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라우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를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연결된 게. 그리고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는데 여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 두 개는 모르고 있고 얘 입장에서는 이쪽 두 개 네트워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 두 개 네트워크를 알게 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그러니까 다이렉트 연결된 아닌 네트워크를 리모트에 있는 네트워크를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정적인 방법과 수동인 방법, 동적인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경로를 하는 이 정적인 방법에 대해 배워봤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동적으로 요것들을 관리자가 이 네트워크 하나씩 한 땀씩 경로를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다? 동적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 네트워크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해서 얘한테 알려주고 저는 이게 있어요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학습할 때 스터디를 할 때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주고받듯이 그래서 이 그 서로 간에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듯이 그와 같이 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디폴트 라우팅이란 건 뭐냐면 이걸 사실 구현하는 방법이 정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이거를 동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적으로 구현한다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 여기서 이걸 배웠는데 다음 나중에 다이나믹을 배우면 이 동적을 배우면 동적에 대해서 디폴트 라우팅도 배우게 될 건데 자, 우리 라우터가 자기가 목적지가 라우터가 이렇게 패킷이 들어오면 뭘 본다 했죠? 이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 한다 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룩업 한다 했습니다. 이 경로 중에 이렇게 해서 뭘 있는 거 보다 했죠? 매치되는 게 있는지 본다 했습니다. 매치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포워드 한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게 패킷 다 드랍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매치 여부에 따라서 걸려 있는 거죠. 이 매치가 yes 되면 전달이고, no면 버리게 되는데, 이때 버리지 말고, 이때 한 번 더 보는 게 돼요. 디폴트 라우팅이란 걸 거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폴트 라우팅을 경로에 놓으면, 얘는 무조건 매치 안 된 것들은 다 어디로 보낸다? 이 디폴트 라우팅으로 보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쓸 때 이제 디폴트 라우팅을 쓴다 했죠. 그래서 원래 들으면 매치 안 된 것들은 다 드랍해야 하는데 디폴트 라우팅을 보낼 때 쓴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 쓴다 했죠? 자, 요런 것들을 왜 이용을 쓴다 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디폴트 라우팅을 언제 쓰는 게 유리하다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본사가 있고 지사가 이렇게 본사 안에는 수많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본사 안에 막 이렇게 보면 한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사는 한 개 네트워크, 작은 지사라 뭐 이렇게 본사 연결돼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맨 통해서. 그러면 지사에 있는 애가 본사 인사부, 경영부, 기술부 뭐 이렇게 모든 부들 다 접근하려면 스태틱 루트로 설정하면 몇 개 설정하면 이 개수만큼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 따져보면 어차피 모든 게 이쪽으로 가야 되죠. 출구 한쪽밖에 없는 거죠. 이쪽을 통해서 다 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모든 트래픽이 이쪽으로 나가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디폴트 라우팅으로 통해서 나는 다 모두 이쪽으로 보낼 거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 때는 IP 루트 어떻게 한다 했죠? 이 디폴트 루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CIDI 표현해 놓는 요렇게인데 요렇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 표현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쪽을 요 넥스트업 주소가 만약에 1.1.1.2면 여기 넥스트업 1.1.1.1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트래픽이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사실 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동적을 배우고 이 동적으로 디폴트 라우팅을 또 하는 것들도 아마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넥티드라는 것은 라우터가 연결된 곳에 네트워크 정보고 이건 연결된 라우터 인터페이스 IP 주소라 했습니다. 그래서 32비트 호스트 루트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IP만 주면 C하고 L을 상태가 업되면 이렇게 C하고 L이 뜨고 L은 뭘로? 32로 보인다고. L은 32로 보이고 C는 자기의 원래 설정한 마스크 비트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이렉트 커넥티드 그리고 이제 스태틱 루트는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방법이 리커시브에서 넥스트홈만 지정하는 방식이 거의 제일 많이 씁니다. 넥스트홈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원래 원칙은 원래 라우팅 테이블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라우터가 이렇게 패킷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기가 이렇게 출구 인터페이스가 있죠. 출구 인터페이스가 있고 요 넥스트홈이 여기라 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다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왜 출구를 그냥 보면 가는데 왜 넥스트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가 아니라 이 중간에 스위치가 낄 수 있다 했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가 끄면 이렇게 나갔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라우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넥스트홈도 알려줘야서 출구 관계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와 넥스트홈을 둘 다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넥스트홈만 지정해주면 어떻게 됐죠? 다시 라우팅 테이블을 리커시브 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구 인터페이스만 적는 거는 언제? 포인트 투 포인트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코는 사실 이걸 권장하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스태틱 루트는 알다시피 이게 언제 라우팅 테이블이 올라간다 했죠. RIB 라우팅 테이블을 RIB라 표현한다고 했죠. 이게 언제 올라간다 했죠. 예, 언제 올라가냐면 아시다시피 이 넥스트옵에 대해서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때는 둘 다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체크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것을 둘 다 체크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저도 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실제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넥스트옵에 대해서 다시 라우팅 테이블에서 접근 가능한지 리커시브 룩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링크는 이제 시리얼 링크에서 웬 구간이라 했죠. 이런 구간들은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됐죠? 포인트 투 포인트 환경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배치도 관계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게 2단의 환경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무조건 넥스트옵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한다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를 여기다가 적어줘서 얘의 아웃고잉이면 G 0-1-0으로 나가세요. 이걸 중간에 적어줘도 좋지만요. 자, 그래서 요것들이 차이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매칭이 안 되는 것은 다 디폴트 루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출구 이렇게 한 군데만 있을 때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다 배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스태틱 라우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경로가 네트워크가 계속 본사나 이런 데서 지사에 있는데, 만약에 본사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스태틱으로만 구성했으면 라우터가 한 대 추가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라우터가 이렇게 한 대 추가되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하는 만큼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럴 때 증가할 때는 관리자가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관리자가 실수로 어떻게 했냐면, 실수로 사람이 정신 나가도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해서 루프 돌죠. 이런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이 목적지로 예를 들면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가게 설정해 놨어요. 근데 이 링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패킷이 다 드랍이 돼버립니다. 그때 얘가 죽었을 때 이쪽으로 가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쪽이 죽으면 이쪽으로 가게,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플로팅, 스태틱 루트 이런 거에서 AD 값을 더 나쁘게 해서 주 예비, 또 얘도 주 예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개 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기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 환경에서 권장되냐면, 일단 소규모 환경에서는 이게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면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곳이죠.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권에서는 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 통신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데, 이때 요것에 이제 잘못하면 이런 패킷이 누설이 돼버리면 회사 전체에 어떻게 라우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안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는 한 땀 한 땀 또 이렇게 스태틱 라우팅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 이 다이나믹 라우팅과 스태틱 라우팅을 실제적으로는 둘 다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만 또 사용할 때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장점을 살려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의 관리, 네트워크가 추가될 때마다 아니면 경로가 장애 날 때는 또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관리 부담과 유연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각 라우터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로 정보를 이웃 라우터와 교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얘는 요 네트워크를 다이렉트 커넥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얘한테 알려줍니다. 자, 나는 19168 4.0을 있고요. 당신이 내한테 19168 요 네트워크의 정보는 내한테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받았던 걸 어떻게 하냐면 또 친절하게 다시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너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내한테 오면 내가 알려줄게. 그럼 또 얘는 또 전달해줘. 너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내한테 오면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얘의 정보가 저절로 이렇게 다 전달돼 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아서 교환을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해서 신규로 이렇게 추가가 이렇게 되더라도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 이 정보를 뒤쪽에 있는 라우터들한테 이렇게 계속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달할 때 이제 방식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별로 좀 다르긴 다르지만 이게 전달한다는 게 우리가 가끔 혹시 그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밥터디라 해서 밥터디도 있고 스터디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스터디 그룹을 카페에 이렇게 모으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얘기도 해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정보를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지 않습니까? 스터디 원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해서 스터디 구성되고 나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관계, 네이버 관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사이에만 던지는 거죠. 아무나 정보 주고 하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네이버 관계를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 애들은 좀 이제 서로 간에 다 안전한 사회라고 믿고 그냥 주기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의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보들을 이렇게 자, 너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선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온 것들은 이제 보안적인 염려를 해서 네이버들만 정보를 이렇게 네이버들과만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쪽 경로 설정하고 또 얘 입장에서는 스태틱일 때는 하나, 둘, 셋 지금 네트워크 4개 있으니까 얘는 지금 하나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3개를 스태틱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반면에 얘는 알아서 저절로 다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 뭐냐? 다이나믹이 그러니까 바로 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죠. 수동으로 한 땀 네트워크 어디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스태틱 경로 네트워크별로 넥스트홉 지정하고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지정하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실수할 염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토폴로지 변화 발생 시 토폴로지 변화는 자동으로 최적 경로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가다가 장애가 딱 나면 스태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경로 설정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죽으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서 모든 네트워크 정보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그거에 따라서 동쪽으로 최적 경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뭐 100메가, 10메가 이런 경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100메가 경로 더 좋네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고 또 이쪽 경로가 죽었을 때는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동적으로 학습하고 최적 경로 결정하고 이런 걸 경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추가 삭제 장애되더라도 관리자 부담이 없이 알아서 툭툭툭툭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면 이제 스태틱일 때 사용했던 그런 모든 불편함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베스트 루트 선정 기준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이 나십니까? 자, 라우팅 테이블에 매치되는 경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뭘 제일 먼저 본다 했죠? 롱게스트 프리픽스 매치 룰이 제일 먼저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거. 그래서 만약에 10.1.1.1이라는 패킷이 만약에 라우터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10.0.0.0에 8, 10.1.0.0에 16, 10.1.1.0에 24 있으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얘 8, 얘는 16, 요까지 24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1.1이면 요 8까지만 매칭이 확인하는 거죠. 여기고 얘는 16이니까 2까지 매칭이 됐고 얘는 24니까 2까지 매칭이 됐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매칭된 요거를 사용한다. 이게 롱게스트 프리픽스 매치 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치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우편물이 갔을 때 서울이라는 게 있다면 서울 영등포구 이렇게 되어 있는 곳가 있고 이 우리 보내는 곳에 성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로 보낸다? 이쪽으로 좀 더 자세한 주소로 보낸다. 자, 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은 이 longest match 룰이고, 그리고 이제 AD 값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lib, 우리가 뭐 OSPF, EIGRP. 근데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는 이 세 개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동시에 돌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태틱도 그냥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봅니다.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이렇게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 개를 돌리게 됐을 때 그럼 경로 정보들을 얘한테도 얻게 되고 얘도 다양하게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써야 되냐는 거죠. 1순위, 2순위. 그때 뭐냐면 가장 우리가 신뢰도를 결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가 0이고 스태틱이 1, OSPF 110, 120, 90 이렇게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동적인 것 중에 직거니까 EIGRP가 시스코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코 라우터에서만. 해서 직거를 제일 숫자를 낮게 해서 제일 좋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프로토콜 내에서는 낮은 매트릭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D 값이란 것은 라우팅 프로토콜의 신뢰도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넥티드 자기가 연결됐으니까 제일 낮고, 스태틱은 일반적으로 1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여기 인터페이스로 설정되어 있으면 제가 우리 앞에 스태틱 루트 인터페이스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로 설정되어 있으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 커넥티드로 보기 때문에 0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넥스트업을 진영해서 하기 때문에 1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OSPF 110, 그다음에 lib 120, EIGRP 시스코 직거니까 제일 낮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 범위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얘가 뭐야? 낮아야 좋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아야지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이렉트 커넥티드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스태틱 수동, 그 다음에 뭐다? 다이나믹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이나믹에서도 시스코 자기께 제일 우선이다. EIGRP. 그리고 나서 OSPF, 그다음에 lib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이제 값들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5 값들은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건데, 우리가 255 값을 요것을 언제 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스태틱 루트가 예를 들면 IP 루트 10.1.1.0에 255.255.0 이렇게 해서 이거를 1.1.1.1로 넥스트업을 해놨다. 근데 내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삭제하고 싶다 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삭제하고 싶을 때. 그럼 삭제하고 싶을 때 이거 삭제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고 이때 어떻게 하면 되죠? 뒤에다가 255 이렇게 AD 값을 붙여주면 된다 했죠. 그러면 얘는 러닝 컴픽에는 있지만 절대 라우팅 테이블에 안 올라간다. 255 값은. 그래서 255 값은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이제 꼼수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 AD 값은 변경 가능하다. 디스턴스 명령으로 변경 가능하다. 근데 여기 이제 벤더별로 다르다고 했던 것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서 정말 중요한 이 매트릭입니다. 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만 존재하는 요겁니다. 자, 요 개념을 계속 이제부터 뒤에부터 하는 것에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매트릭을 다른 말로 코스트라 하겠습니다. 코스트. 그래서 낮은 값일수록 유리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사실 뭐랑 같냐면 이 스패닝 트리 때도 사실 같았어요. 스패닝 트리 때도.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때도. 자, 우리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한번 스위치 할 때 나왔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게 루트 스위치를 하나 뽑죠. 이렇게 스패닝 트리일 때는. 이게 100메가, 100메가 있으면 우리가 얘가 이제 스패닝 트리는 코스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죠? 계산할 때 숏이 있고 롱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숏이 있으면 10메가는 이게 100이었나요? 100메가는 19, 원지는 4 했나요? 텐지가 2,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메가 bps, 100메가 bps일 때는 어떻게 했다? 100메가 bps일 때는 얘는 19네요. 그럼 얘가 19인 거죠. 그럼 얘가 루트 스위치를 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면 어디가 더 좋죠? 이쪽이 좋죠. 그래서 이쪽을 제일 좋은 포트를 우리가 뭘 본다? 루트 포트로 삼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뭐냐면 우리가 루트 스위치가 이랬고 이 사이에 이렇게
이 원래 스위치니까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모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원래 네모여야 되죠. 라우터는 네모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스위치가 만약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스위치는 어떠냐면 이게 원지 돼 있고 이게 이게 여기 스위치가 좀 제가 동그라미 빨리 그릴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요게 루트 스위치라 해보겠습니다. 요 기간이 다 원지인데 여기는 10메가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지이면 4죠. 그럼 4 이런데 10메가는 100이니까 100 그러면 이쪽은 16, 200. 그래서 이쪽을 더 우선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쪽으로 많은 스위치 홉수가 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이 대역폭을 통해서 계산했던 기억은 나시죠? 이게 스위치였습니다. 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 라우터들도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이걸 경로를 설정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거랑 제일 비슷한 게 우리가 스패닝 트리랑 제일 비슷한 게 이게 우리가 스패닝 트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OSPF가. 자, OSPF는 기본적으로 특정 얘는 기본적으로 100메가를 1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메가를 1, 10메가는 10, 그 1메가bps는 100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OSPF 같은 경우는 어떤 스패닝 트리랑 거의 동일합니다. STP랑 거의 비슷하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 스패닝 트리랑 가장 비슷한 건데 자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100메가다 이게 100메가다 얘는 10메가다 돼 있으면 얘는 100메가bps를 코스트를 1로 하고 10메가를 10, 1메가를 100으로 하거든요. 그럼 얘는 1이에요. 코스트 1. 그럼 얘는 10메가니까 10.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어이구 죄송합니다.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갔을 때는 얼마나 되냐면 1 대해서 2가 되는 반면에 이렇게 가면 20이란 거죠. 그럼 어디로 간다? OSPF는 이쪽으로 경로로 간다. 이게 이제 스패닝 트리랑 사실 거의 비슷한 게 바로 OSPF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단순하게 홉수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두 칸 속도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립은 뭐냐면 홉수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홉수 라우터 거쳐가는 근데 OSPF는 뭐냐면 밴드위스를 보고 이 밴드위스를 누적 합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OSPF 입장에서는 1-1, 2고 얘는 10-10, 20이란 거죠. 이쪽이 바로 베스트 패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홉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업 같다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양쪽 경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부하 분산, 로드 밸런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게 스패닝 트리 때도 굉장히 유사했다는 거죠. 유사했다. 그래서 최적 경로 사용 시 사용하는 것들이 이 각자 그 라우팅 프로토콜 내부에서 마치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도 자기 프로토콜 내부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OSPF, 홉 이렇게 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EIGRP가 조금 지랄 같습니다. 얘는 뭐냐 밴드위스하고 딜레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얘는 이제 다양한 요소를 사용하고 실제 얘는 추가적으로 릴라이어빌리티와 로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IGRP 나중에 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립은 어떻게 한다? 홉수 라우터수 그다음에 OSPF는 어떻게 한다? 각 밴드위스별로 그 인터페이스별로 코스트가 있어서 이걸 누적 합으로 한다 했죠. 자, 근데 EIGRP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요소를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복잡죠. 밴드위스도 보고, 딜레이도 보고, 그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도 보고, 그다음에 부하도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 링크로 이렇게 부하가 여기가 10G 링크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부하가 10메가 실제 트래픽이 흐를 수 있고 원지가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패킷이 드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55분에 255, 1을 신뢰도로 가시는데 이 드랍이 발생하면 신뢰도가 계속 1, 2, 100, 255가 떨어지게 100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네트워크의 변화, 부하, 신뢰도는 동쪽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들은 사실상 되지만 지구상에 누구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구상에 누구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EIGRP 표현할 때는 이런 거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변하다 보면 프로토콜이 계속 수치를 계속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계속 우리가 앞에 홉수를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얘는 시간 이렇게 홉수가 계속 일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트래픽이 원지가 100메가 오르든 여기 트래픽 패킷이 한 번씩 가끔 드랍이 발생하든 간에 이거는 경로 정보들이 늘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얘는 그걸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갔다 또 이쪽으로 갔다 막 동쪽으로 변하니까 이게 너무 내부적으로 프로세싱이 너무 업데이트 메시지가 광고가 계속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라서 EIGRP는 사실 요 두 개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나중에 EIGRP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EIGRP는 좀 특이하게 이 최소 밴드위스 누적 딜레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딜레이를 고려 안 하고 밴드위스만 해볼게요. 얘는 밴드위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얘는 100메가, 10메가, 100메가, 100메가 이렇게 돼 있으면 립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때 두 홉이니까 같죠. OSPF일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100메가 bps, 100메가 bps, 100메가 bps니까 얘는 어떻게 했나요? 얘는 대역폭을 고려하니까 OSPF는 이쪽으로 가겠다. 맞죠? 이쪽이 10메가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EIGRP의 이 대역폭 관점에서 보면 얘는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EIGRP는 자기가 이렇게 목적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떠냐면 이쪽에 가는 링크의 가장 낮은 밴드위스를 고려합니다. 그럼 얘는 100메가, 10메가 제일 낮은 게 어디죠? 제가 헷갈렸네요. 요걸 봐요. 낮으니까 얘가 10메가죠. 10메가 bps. 얘는 낮은 게 100메가 bps니까 참 표현을 잘못했네요. 요쪽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좀 바꿔볼게요. 최고 낮은 거니까 얘가 텐지가 있어요. 여기. 요 구간에는 탄지예요. 요 구간에 10메가고 얘는 둘 다 100메가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때 어때냐면 얘는 이 텐지 이거 관계없이 최고 낮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얘는 최고 낮은 게 똑같은 게 100메가죠. 그러면 이쪽이 더 우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링크의 가장 낮은 구간을 결정력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EIGRP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가 이렇게 아무리 텐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웬 링크예요. 웬 링크. 그래서 이게 56K가 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최고 낮은 놈에서 이 밴드위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좀 특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역폭별로 딜레이 값이 또 고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EIGRP를 처음에 매트릭 하다 보면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립 OSP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홉 정도 되면 거의 산수로 계산이 가능해요. 립은 두 홉이니까 2. 그다음에 OSPF는 100메가 100메가면 1 더하기 1, 2 이렇게 산수로 계산 가능한데 이 EIGRP는 계산하면 뭐 25만 3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EIGRP가 사실 좀 이 매트릭 계산할 때 굉장히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직관적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 시스코 라우팅을 처음 했을 때 EIGRP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매트릭 계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ISIS도 사실 거의 OSPF랑 거의 비슷하게 동작하는데 이건 CCNA 밖이라서 이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 목적지 네트워크에 가는데 우리가 립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홉이니까 립 입장에서는 뭐 다 같으니까 이렇게 부하 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도. 근데 OSPF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OSPF 입장에서는 여기는 원지인데 얘는 패스트이드잖아요. 100메가죠. 자, 얘는 원지니까 OSPF 입장에서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무슨 함정이냐? 나중에 OSPF 배우겠지만 이 OSPF가 그 시스코가 처음에 OSPF가 8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 토크닝은 4메가도 있고 10메가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OSPF가 처음에 기준 레퍼런스 밴드위스를 100메가를 잡았어요. 100메가를. 그게 뭐냐면 100메가가 1이에요. 그럼 10메가는 코스트를 10으로 더 나쁘게, 1메가는 100으로 해서 더 비용을 크게 줬죠. 근데 100메가보다 크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게 튜닝을 안 하면 기본값이 다 1입니다. 원지가 되든 텐지가 되든 백지가 되든 원지가 되든 백지가 다 1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원지
원지 패스트는 100메가지만 원지나 100메가나 다 똑같이 1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하 분산이 발생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근데 그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하 분산이 안 되게 이게 너무 불합리적이지 않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OSPF 실제 설정할 때 보면 이 100메가를 1로 잡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어때 최근 100기가bps 1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요 값들이 요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OSPF를 적용하는 데서는 환경에서는 이 기준 레퍼런스 밴드에서 100메가로 하지 않고 값을 다 100G나 이렇게 바꿔서 100G를 1로 하면 그러면 뭐 10G는 10이 되고 원지는 100이 되고 뭐 100메가는 1000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얘는 원지는 100이니까 100 얘는 1000이니까 이건 1100이고 200이니까 이쪽이 베스트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돌려버리면 노드 부하 분산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PF 할 때 아마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매트릭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같으면 부하 분산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올라가 있다. 그래서 G0-2 이쪽으로 4 이렇게 다 갈 수 있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의 세 가지 원칙은 제가 했지만 홀 라우터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각 라우팅 테이블들은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라우터별로 다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 경로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은 단방향만 가는 목적지에만 있기 때문에 오는 경로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양방향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 원칙은 꼭 기억해 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우리가 A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AS라는 거는 이제 뭐 그 관리자의 관리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자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개 회사가 있으면 이 한 개 회사는 한 개 AS 관리 범위로 봅니다. 한 개 회사들은 그래서 한 개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본사, 지사 이렇게 있더라도 뭐 본사가 이렇게 있고 지사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회사는 이렇게 하나의 우리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한 개 AS라고 봅니다. AS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S가 있고 이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인터넷 라우터가 있으면 여기 KT나 LG 이렇게 연결돼요. KT, LG는 자기들 별도 회사니까 별도 AS고 그래서 우리가 오토노미어스 시스템, 자율 시스템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좀 주관적인 이제 관리자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개념인데 이 공통적인 관리 범위에 속하는 이런 라우터, 네트워크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AS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개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 한 개 AS를 대부분 다 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한 개 회사 내에서 또 한 개 회사 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번호 100번 이렇게 200번을 줄 수 있는데 줬을 때 이 서로 다른 회사 간에 주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 회사 내에서 주고받는 걸 인테리어 인이니까 안쪽이죠. 그래서 이 AS 내부에서 서로 간에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IGP라고 합니다. IGP. 이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GP. 근데 이 IGP가 이 안에서 돌고 이 서로 다른 AS 간에는 뭐가 돈다? exterior, in은 접두가 안이라고 EX는 바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할 때도 엑스포트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임포트에서 IN 같은 이런 것들은 I 쪽은 그 내부라는 거지 않습니까? E는 외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AS 간에 주고받는 것을 바로 쓸 때 라우팅 프로토콜이 바로 EG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GP 프로토콜에서는 실제는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이 크게 세 가지 RIP, EIGRP, OSPF가 있습니다. IGRP는 뭐냐 하면 IGRP가 업그레이드 된 게 E입니다. Enhanced. 그래서 얘가 버전 1, 버전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서로 다른 AS 간에 연결하는 걸 우리가 EGP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 현실에는 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BGP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EGP라는 거는 최초에는 EG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좀 용어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분류로 회사 내부에서 쓰는 걸 IGP, EGP라 하고 이때 이 안에 이제 프로토콜이 이 안에는 RIP이 있고 뭐 IGRP, 얘 발전한 EIGRP가 있고 그리고 여기 OSPF가 있고 여기 뭐 ISIS라는 것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프로토콜은 BGP만 있는데 요때 옛날에는 여기에 EGP 안에 진짜 EG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실 EGP가 이 EGP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전체 이 카테고리상의 EGP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현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EGP라는 거 개념을 이제 이렇게 대충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EGP로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은 현실에 BGP 하나만 전 세계에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GP, EGP, IGP는 어떻게 AS 내부에서 돈다. 얘는 AS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IGP를 써서 주고받는 반면에 이렇게 넘어갈 때는 뭘 써야 한다? EG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IGP에서 특히 이 우리가 BGP는 사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EGP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IGP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때 알고리즘 타입으로 크게 뭐냐면 이게 기본 어떻게 동작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전기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기본적인 그 동작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있고 돌아가는 그 기본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분류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요 분류를 이제 시스코는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우리 라우팅 프로토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었는데 우리 앞에 배웠던 수동 이런 것들도 그냥 라우팅 스태틱 설정을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먼저 스태틱으로 배웠고 또 디폴트 루트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회사 내에서 하나 IGP가 있고 EGP가 있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벡터 계열과 뭐가 있냐면 이 그 링크 스테이트 계열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스코가 뭘 만들었냐면 시스코가 이제 EIGRP를 만들면서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섞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섞어서 만들었다 해서 시스코는 자기들이 이 하이브리드 라우팅 프로토콜로 해서 EIGRP를 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마케팅 용어고 실제 얘는 디스턴스 벡터에 속합니다. 실제 동작 방식은 거의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별로 어떤 책들을 보면 얘가 디스턴스 벡터에 가 있기도 하고 하이브리드가 가 있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얘가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는 얘의 두 개의 장점을 섞었다는 그런 의미지만 실제 동작의 기본 내부적 로직은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를 보면 ERGRP가 여기 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알고리즘이야 분류해서 실제 이 내부 동작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별도로 표현했던 거는 얘의 두 개의 장점을 따서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요 개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요걸 배우고 나서 요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한 개씩 도장 깨게 할 겁니다. 근데 CCNA 레벨에서는 사실 얘는 아닙니다. 자, 얘는 둘 다 CCNP급이고 요 OSPF는 좀 CCNA 레벨의 좀 기초적인 것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립하고 EIGRP는 과거에는 중요했어요. 근데 실제 현재 이제 실무에서 그걸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이 CCNA에서 중요성이 거의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또 이 BGP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분류했는데 실제 이렇게 분류했던 건 실제 우리가 이때 했던 건 다 유니캐스트만 한 겁니다. 멀티캐스트에 대해서는 별도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요것들은 멀티캐스트는 굉장히 고급이에요. 사실 CCNP 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CCNA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는 별도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전체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